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지하철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접한 전 세계 외국인들은 편리한 시스템에 한번 놀라고 깨끗한 환경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태어나 생활 중 우연히 한국 지하철과 일본 지하철을 모두 경험한 제일교포 일본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은근히 한국의 지하철을 무시하고 있었다는데요. 오히려 옆 나라인 일본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교포의 사연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나 생활 중 여행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제일교포 일본인입니다. 제 이름은 아야노이며 어렸을 적 부모님이 존경하는 고교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 지하철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기술 교류는 제가 일하면서 원래 종종 있었습니다. 기업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서로 타국 철도 기술이나 서비스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일본은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생각했고요. 또 일본은 대부분 자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승객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지하철이 가장 앞섰다고 생각했었죠. 지하철역 출입구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잠시였고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협소하고 자리가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또 건물 안에 입구가 있다 보니 지하철역 출입구를 찾아 헤매야 하는 난처함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실망스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겨우 지하철역에 들어갔을 땐 시설이 많이 낙후된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내부엔 뜬금없이 선풍기가 작동 중이었죠. 알고 보니 일본 전철은 처음엔 공기업이었다가 이후에 민영화되면서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투자를 줄여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갔을 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아마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붐비는 지하철 내부의 냉방 시스템이라곤 고작 선풍기가 전부이니 최악이었죠. 또 시설과는 별개로 지하철 타면서 제 핸드폰 전화벨이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절 째려보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동행한 일본 기관사가 다급하게 핸드폰 전원을 끄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싶어 눈치 보며 후다닥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내린 다음에 물어보았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하철 안에서 통화도 금지이고 무조건 정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이었던 건 아직도 일본의 환승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하철역도 가기 위해 여러 개 역들을 다녔는데 매번 결제해야 하니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놀랐어요. 환승해야 하는 정거장마다 새로 결제를 해나가야 해서 번거롭기 그지없었죠. 심지어 환승 구간 가운데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연결이 매끄럽질 못하다 보니 지하철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제대로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출입구를 찾아 또 지상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일본 직장인들은 열이면 9명이 지하철을 탄다고 하는데 환승이 안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지리를 잘 모르면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나와도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더군요. 도대체 사람들이 굳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어 일본에 있으면서 지하철을 타는 동안 절반은 사고나 수리로 지하철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이곳에서는 지연되는 게 거의 일상이라고 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냥 혀를 차기엔 사실 일본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말이죠. 술에 취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사람을 밀치면서 기차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많은 일본인들의 항의에도 냉방 시스템 하나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다며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한국에는 원래부터 기대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저 실망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어요. 공항철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타보았는데 일단 너무 깨끗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도쿄 지하철은 노숙자도 많고 지저분하니깐요. 이전에 일본 지하철도 깨끗하긴 했지만 솔직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왜인지 우중충해 보이고 그다지 말끔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뭐랄까 이미 노후된 곳을 청소하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투자를 늘리면서 세련되게 관리하는 듯해 보였달까요? 매우 밝고 깔끔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에 설치된 몇 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신기했습니다. 처음 멀리서 보았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길래 고장난 줄 알았어요. 역시 겉만 번지르르하고 기술은 별로였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은 에스컬레이터에 센서가 부착돼 사람이 왔을 때 작동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었죠. 순간 창피함이 들었고 그 이후에 왜 일본에선 그런 생각을 못할까 싶더라고요. 또 지하철을 다니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 몸에 대중교통 매너가 잘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타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나서 탄다든지 노인이나 약자에게 배려해 준다든지 하는 습관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흡족했던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 환승 시스템이 없어 금액이 어마어마했는데 한국은 무료 환승이 여러 번 가능한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곳저곳 환승하면서 보았던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건 지하철 안이 마치 제2의 도시처럼 인프라가 잘 짜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의점은 물론이고 커피숍부터 화장품 가게, 심지어 서점과 꽃가게 등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어요. 정말이지 아직도 이것을 제 지인들에게 말하면 농담이 지나치다며 그저 웃고 넘깁니다. 그만큼 신기한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이런 가게들을 지하철 안에 놓을 생각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심지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전광판과 디지털 지도도 있더군요. 그리고 모든 역의 출구가 몇 번인지 나와 있어서 길 찾기가 매우 유용했죠.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는 입출구에 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든요. 또 도쿄는 매번 역마다 어느 방향으로 내려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역이 아니면 매번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 헷갈리죠. 사람이 많을 시간대에 반대쪽 문으로 내려야 할 때는 그만큼 고역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에는 세심한 배려들이 많아 보이더군요. 일본에 있는 선풍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고 각 계절마다 전철의 온도를 상쾌하게 유지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냉방칸과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칸이 따로 있어서 추우면 다른 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배려해 주더군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언제나 가동되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온열 시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갔을 땐 한여름이라 온열 시트는 보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철도의 전문가인 저로서도 전혀 상상해보지 않은 시스템이었는데 정말이지 박수갈 칠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지하철 역사는 짧을지언정 그만큼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과 이들의 노력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언컨대 가장 부러웠던 것은 사실 모든 지하철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자에게 들어보니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한국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확연히 드물다고 하는데 기관사 입장으로서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미 이런 스크린 도어에 대해 이전에 일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지하철 역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일본과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렇다고 역사 자체를 리모델링하기엔 비용도 너무 크고 감수해야 할 게 많아서 손도 못 대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사실 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야말로 모든 철도 기관사가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고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전 아직 접한 적이 없지만
동료 기관사 중 투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기관사를 그만둔 것은 물론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늘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철저히 대비해 놓은 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바로 대처했다는 사실이 멋있었어요. 그것도 모든 역까지 확장시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지금까지 일본의 지하철 역사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던 거죠. 중요한 건 현재 상태였던 겁니다. 일본은 선진국 진입도 오래전에 했으면서 수준이 높은 만큼 국민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악취와 노숙자들을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정말이지 150년 전에 건설한 더러운 지하철을 아직도 쓴다는 게 창피하네요. 물론 한국도 처음엔 이렇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사고가 생기자마자 바로 설치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꾸준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박수치고 존경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지하철이 부럽답니다. 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을 무시한 스스로가 창피했고요. 이후에 전 다시 돌아와 도쿄에서 일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 지하철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제1교포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없었는데요. 직접 방문하고 나서는 일본보다 월등한 시스템을 보며 여러 차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처럼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지하철은 많은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한국의 우수한 부분인데요. 특히 지하철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전면을 폐쇄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함은 당연하고 소음과 냉방비도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도쿄의 지하철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느낀다는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술력의 차이를 떠나 한국인들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안전한 지하철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시스템이 일본의 전문가조차도 부러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